엄마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아도 돼.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닌 거 알아. 언제부터 알았어? 오래전부터. 하지만 난 엄마가 말해주길 기다렸어. 안타깝게도 침묵 선택.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실제로 가족을 만드나요? 피, 사랑? 저는 제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피가 아닌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랑이 진실의 공백을 메우기에 충분할까요? 답은 이 비디오에 있습니다. 30년의 비밀 뒤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눈을 떼지 마세요. 부산 근교의 푸르스름한 언덕 한가운데 자리 잡은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65세의 명자입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오솔길 옆에 외롭게 자리 잡은 나의 작은 집은 봄은 유채꽃에 노랗게 물든 향기와 함께 바람에 은은하게 어우러지고 겨울은 고즈넉하게 하얀 눈 덮개를 풍경에 덮어 모든 것을 긴 겨울잠에 빠뜨리는 곳이다. 하지만 자연이 아무리 아름답고 상냥하더라도 이 작은 집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망토가 공간을 감싸듯 침묵이 감돌고 있습니다. 집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어졌고 벽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변색되었지만 내가 겪은 세월의 증거로 여전히 견고하다.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과거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방에 구석진 낡은 재봉틀은 내가 밤낮으로 열심히 엮고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마을의 이웃들을 위해 옷을 한 벌씩 만들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래된 천조각을 꿰매는 곳일 뿐이고 때로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손이 너무 한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모든 바늘, 모든 실이 내가 이 집의 웃음과 생명으로 가득했던 옛날 시절을 찾는 방법이었다. 집 뒤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매일 내가 가꾸는 채소밭이 몇 개 있다. 브로콜리, 토마토, 파, 그것들은 저의 주된 식량원이자 조용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이른 아침,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내리쬐자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작은 곡괭이와 물뿌리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풀을 뽑고 흙을 손질하고 물을 주곤 했다. 새들의 지저귀은 나무들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공간을 깨우는 것처럼 만든다. 하지만 아침이 지나고 정원의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침묵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때때로 저는 창가에 앉아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먼 들판이나 마을거리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삶의 일부입니다. 나도 그렇게 바빴던 시절, 행복한 가족에 대한 소박한 꿈을 품었던 시절, 따뜻한 밥상 옆에 모였던 저녁이 생각난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때때로 꿈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조각일 뿐이다. 나의 고독은 혼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아름다운 기억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에서 온다. 몇 년 동안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편지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생활로 너무 바빴거나 아니면 나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저는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항상 사람들을 멀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마을의 다른 집들의 불빛이 울리기 시작할 때 저는 작은 탁자 옆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타면서 벽난로에 불이 확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찰칵 불길이 치솟는 소리는 주위의 정적을 깨뜨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때때로 저는 오래된 책을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읽고 멈춰서서 그 글들이 끝없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몇 년이나 남았는지, 과거에서 누군가를 다시 만날지, 아니면 평생을 이 침묵 속에서 살아갈지 궁금하다. 그러나 아마도 침묵은 슬픔뿐만 아니라 친구이며 요구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동반자일 것이다. 푸른 언덕 사이의 작은 집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내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도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부드러운 소리가 항상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 현우 씨와 딸 지은 씨 모두 삶이 늘 바쁘고 분주한 서울에 살고 있다. 둘 다 성장했고 자신의 직업과 삶이 있으며 저와 같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항상 그리움과 함께하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희미한 그리움, 특히 외로운 오랜 시간 동안 오랫동안 그들을 만나지 못했고 따뜻한 목소리를 듣거나
그들의 어린 시절 동안 내가 품었던 미소를 보지 못했다. 우리 사이의 전화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으며 종종 익숙한 사회적 질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잘들 가요. 그들이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통화가 끝날 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현우가 부엌에서 제 옆에 앉아 세상의 모든 것을 묻는 것을 좋아했던 시절이나 지윤이 작은 손으로 어설프더라도 야채를 줍는 것을 도와주려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그들은 성장했고 내 품에서 멀리 떨어져 그 기억들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방문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집을 방문한 것은 작년 설날 때였는데 온 마을이 축제 준비로 분주했던 때였다. 저는 일주일 내내 집을 청소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집김치, 미역국, 그리고 향긋한 불고기와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서둘러 떠들고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이 허전한 느낌에 익숙하다. 그것은 마치 언덕 한가운데에 늘 조용하던 낡은 집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에 매달려 있는 달빛을 바라보며 밤중에 현우가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쁜지 아니면 대도시 한복판에서 지은이가 외로운지 궁금해하는 일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 알고 싶지만 너무 많이 물어보면 짐이 될까 봐 두렵다. 때때로 저는 그들이 제가 그들에게 또래들처럼 충분한 삶을 줄 수 없는 힘든 날들과 함께 있는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피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늙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인지 궁금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저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단 하루라도 그들이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그들이 저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곳에 돌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마음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에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것이고, 엄마, 저 왔어요, 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가족 식사, 어느 날 저녁, 불가에 모여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미소에서 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고, 삶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도 그들은 여전히 이곳과 나에 대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느 10월의 저녁, 밤이 나의 작은 마을을 뒤덮었을 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 점적을 깼다. 나는 황급히 다가가 희박한 힘 안에 가슴이 가볍게 떨렸다. 현우입니다. 그로부터 몇 달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 안의 희열은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인 느낌 때문에 빠르게 대체되었다. 뚠마, 왜 자꾸 내 인생에 간섭을 해? 현우의 목소리가 차갑고 긴장감 있게 울려 퍼져 마치 겨울바람이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갈 것만 같았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보낸 돈이 필요 없어요. 너와 수진이가 알아서 할게. 나는 충격을 받았고 느슨해지면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없어질까 봐 두려운 듯 여전히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는 단지 그녀를 돕고 싶을 뿐이고 그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엄마가 되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히 현우 씨에게는 제 행동이 도움이 아니라 원치 않는 간섭입니다. 현우 씨, 엄마는 그냥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힘든 거 알아. 엄마는 이해하지 못해. 그가 말을 가로막고 내가 다 말할 수 없게 했다. 저는 다 컸어요.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수진 씨도 엄마가 계속 걱정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말투에서도 먼 거리를 느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인생에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지만 현우를 탓할 수는 없었다. 알아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쩌면 저는 그 아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의 어머니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 좋아, 알아들었어.
라고 내가 속삭이자 목소리가 쉰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는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거야. 근데 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수진이. 그녀는 괜찮나요? 현우가 대답하기 전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신 저는 그가 숨기려 했던 피로와 긴장감을 들었습니다. 전화는 빠르게 끝났고 익숙한 밤과 공허함으로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내가 요리한 밥접시가 아직 덜 든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10월의 달빛이 비치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로서 저는 항상 제 아이들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고 끝나지 않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틀린 것 같다. 아마도 때로는 친절에서 비롯된 사랑도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우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도 스스로 날개를 타고 날아가게 놔둬야 하나? 하지만 제가 손을 놓는다면 저는 여전히 그녀가 필요로 하는 엄마일까요? 나는 10월의 밤이 조용히 지나갈 동안 몽롱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곳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했다. 현우가 날카로운 칼처럼 한 마리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잘랐다. 설마 내가 수진이랑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니겠지? 나는 단지 어머니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비록 매일 아이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다. 근데 현우의 다음 말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찔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시치미를 떼지 않아도 돼? 마치 어떤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내 진짜 엄마가 아닌 거 알아? 방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저는 제 귀를 거의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비록 부드럽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는 강력한 타격 같았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심장 소리만 들렸고 전화기를 든 손은 가볍게 떨렸다. 현우.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고 내 목소리는 쉰 상태였고 충격 때문인지 고통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나 모를 것 같아? 현우는 계속했고 목소리는 차갑지만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저는 항상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집에서 서류를 찾다가 엄마가 숨긴 것을 봤다. 엄마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 안 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가식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현우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내가 수년 동안 숨기려 했던 비밀의 막을 쓸어버렸다. 나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으면 그 진실은 영원히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우 씨에 대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사이에 끼운 운명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우가 발견한 진실을 지우기엔 내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엄마가 노력만 하는 거 알아? 현우는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듯 목소리를 약간 가라앉히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괜찮아요. 오래전에 받아들였어요. 현우, 엄마라고 해서 말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에게 친자식도 아니고 제가 항상 친자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살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이 진실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현우 씨, 더 일찍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피든 아니든. 저쪽 끝은 조용했고 현우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알아요. 그가 작은 소리로 모순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됐어, 현우야. 어머니는 이해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기억해, 난 항상 여기 있어, 필요할 때마다. 전화는 끝났고 나를 10월의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전화는 끝났고 나를 10월의 밤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두었다. 나는 거기에 앉아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거친 파도처럼 고통스럽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현우와 나 사이에 틈이 벌어져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숨어 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사랑을 기다리며 시련을 겪어도 진실이 현우의 마음에 남긴 상처를 진정시킬 수 있다. 내 마음은 누군가에게 쥐어짜인 것 같다. 현우의 말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내 마음을 파고드는 탈 같았다.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고 내 인생의 전부가 방금 뒤집힌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진실을 알았을까? 어떻게 3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비밀이 탄로날 수 있죠? 나는 한때 사랑의 표면 아래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 깊이 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나는 책상 옆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잊으려고 했던 옛 기억들, 이제는 맹렬한 홍수처럼 되살아났다. 제가 현우를 집에 데려오던 날, 그 소녀는 너무 어렸고, 너무 연약했고,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를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고, 그가 결코 사랑의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철저하게 가려져 있어도 항상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우는 알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냉정한 말로 비밀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담패마기를 깨뜨린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진실을 알아냈을까요? 제 실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내가 결코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거리를 항상 다르게 느끼기 때문일까요? 나는 항상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기만 하면 운명이 남긴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 같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현우가 떠나갈까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이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그의 생모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할 수 없다. 아마도 그는 배신감을 느꼈고 다시 버림받았고 비록 내가 항상 여기에 있었고 항상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눈물을 닦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알아요.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에요. 현우 씨랑 마주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그것을 잃고 싶지 않고 이 사실이 내가 열심히 지은 관계를 깨뜨리게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어떻게? 내가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내 자식처럼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나도 무너져가는 그 애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창밖에는 10월의 밤이 지금 내 마음처럼 차갑고 음산하게 조용히 지나갔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바라건대 사랑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밀과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를 함께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것을 믿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10월의 약한 햇빛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자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서 있었고 얼굴은 차갑지만 눈은 폭풍우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손에 종이 뭉치를 들고 입술을 꼭 다물고 밤점을 억누르려고 했다.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지은이가 쉰 목소리로 내가 낡은 상자에 숨겨둔 입양 서류를 들먹이며 말했다. 저희 엄마 친자식 아니에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녀의 눈을 보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고 실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갑자기 올 줄은 몰랐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비록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내가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 지은이를 조용히 집으로 초대했다. 다리가 무거워 그녀가 들어왔다. 우리는 오래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던 곳이었죠.
그 작은 공간은 답답한 긴장과 침묵으로 뒤덮인 채 수축되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용기를 내어 제가 30년 넘게 간직해온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지은이 하고 나는 조용히 떨면서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무덤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젠 널 숨길 수가 없어.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눈을 부릅뜨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바늘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죠. 너희 셋은... 그는 어머니를 배신했다. 엄마가 발견했을 때 그는 현우와 아이를 다른 여자와 함께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을 입양하고 자신의 친자식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너희들이 가족을 갖기 위해 너희들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지은의 뺨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떨리며 입양 서류를 움켜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다. 진실을 알게 된 고통은,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결정의 놀라움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엄마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지은이가 목이 메어 말했다. 엄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엄마는 우리를 떠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엄마는 왜 우리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닌데도 남아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나는 조용히 내 뺨에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라고 제가 말했죠. 부드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혈액은 가족을 만드는 유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엄마가 되는 것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족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지은이는 흐느껴 울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를 껴안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현우가 지은이처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 아이의 심장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제가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담혹감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 이제 누그러졌다. 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마워요, 엄마. 저희를 버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이해하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약속할게. 손을 놓치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이를 꼭 껴안았다. 이 사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우리가 이 비밀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안다. 근데 저도 현우가 받아들이기엔 앞으로 험난한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지은이가 떠난 후 집은 다시 낯익은 고요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안도감이 사라졌다. 그 대신 아직 녹지 않은 폭풍우처럼 마음이 어지럽다. 현우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은이의 약속은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빗줄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현우는 특히 이 사실이 몇 년 동안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을 때 쉽게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언덕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옅어지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에 현우 씨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는 그 소년이 집을 뛰어다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가 그린 낙서를 칭찬할 때마다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옆에 앉아 인생에 대한 순진한 질문들을 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대답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현우는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지만 내가 아는 누구보다도 다정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목소리의 냉정함, 그가 내뱉은 말 하나하나의 깊은 실망감이 나를 자책하게 만들었다. 진실을 숨긴 내가 잘못한 걸까? 내 사랑이 진실의 뿌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일까? 저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그 보호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뒤적거렸습니다. 현우와 지은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 제가 항상 소중히 여겼던 순간들 각각의 사진에서 그들의 미소는 항상 밝게 빛났고 저는 그것이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진들을 돌아보면
그 미소가 제가 깨닫지 못한 어떤 불안감을 감추고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제가 채울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한 사진을 하나 집었습니다. 저희 셋이 어렸을 때 주선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품 때 찍은 사진이었죠. 현우는 그때 8살 정도였고 지훈이는 막 6살이었어요. 그들은 활짝 웃었고 노란 유채꽃밭 한가운데서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날 현우가 집에 가기 싫다. 우리가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며 내 손을 꼭 잡아줬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그 말들이 내 머릿속에 내가 놓친 도움의 손길처럼 울려 퍼졌다. 그 밤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현우와 지훈이와의 매 순간은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느낌을 주는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현우가 스스로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피든 아니든 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와 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음날 아침에 지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해? 내가 여전히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현우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쪽 끝에 있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제가 그에게 말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요. 현우가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알아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 모든 것에 기꺼이 직면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앉아 기다렸다. 현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실이 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진심과 사랑으로 그것을 직면할 것이다. 온 마을이 잿빛 하늘의 음산함에 잠겨있는 어느 뒤오는 오후에 현우의 편지가 도착했다.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고 두드리는 것과 같이 작은 빗물이 지붕으로 한 번에 한 방울씩 올라왔고 편지를 열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닭동과 어울렸다. 현우가 쓴 글은 몇 줄 안 되는데 세상이 금방 무너진 것 같아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연인이 떠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눈을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간단한 글은 끔찍한 무게를 지녔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짓눌렀다. 현우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비밀은 제가 마음속에 가장 깊이 파묻혀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왜 엄마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지? 현우는 편지에서 계속했다. 왜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느낌을 가지고 살도록 강요하셨을까요?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침묵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가 한 말과 숨긴 말 사이의 거리를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현우의 꾸지람은 마치 폭풍이 내 영혼을 휩쓸고 지나갔고 내 침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쌓아온 모든 주장과 정당성을 앗아갔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손으로 편지를 움켜쥐고 눈물로 얼룩진 글씨를 응시했다. 현우 씨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제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단 한 가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책임감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당하지 못한 아버지,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가족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이 없다. 저는 단지 고통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파편들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 침묵이 제가 보지 못한 상처와 다른 상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나는 그들이 그들을 버린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경멸하며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랑이 있는 가족에 대한 기억을 갖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 사랑이 쌓인 거짓말이 정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를 더 멀리 밀어낼까? 나는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은 무한한 공허함이다. 현우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해 또 다른 편지를 쓰나요?
아니면 현우 씨한테 가서 제 아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잘못을 다 인정해 줄까요? 나는 펜을 들고 몇 줄을 쓰려고 했지만 내 손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우에게 시간을 주는 것, 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우연히 만들어낸 거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할까요? 아니면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를 수습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늦었나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제 모든 감정들이 찢어져서 눈앞에 드러나고 벌거벗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처럼 멍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현우의 편지는 트라우마가 되어 머릿속에서 한 줄 한 줄 반복돼 안절부절 못했다. 나는 평소처럼 야채밭을 가꾸고 집을 청소하고 오래된 천조각을 바느질하는 등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은 혼란스러운 기분을 위한 얇은 커버일 뿐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릴 적 현우와 지훈의 모습이 떠올라 옛 꿈처럼 선념하다. 현우가 10살쯤 되었을 때 엄마, 왜 돌아가셨어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그의 순진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얘야 라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파탄과 비극을 알 필요가 없다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숨김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의 빈 공간, 그들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겼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 저녁 나는 오래된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휴대폰을 본다. 현우 씨한테서 전화 왔나요? 제 아들이 기꺼이 저와 대화할 수 있는 징후가 있나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밤은 고요하고 바람 소리는 밖의 들판을 통해 퍼집니다. 지은이는 현우가 아직도 화가 많이 나서 모든 일을 상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차례 문자를 보냈다. 지은이는 그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에게 계속 따라다녔다. 제가 왜 침묵을 지켰을까요? 내가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내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더 두려운가? 설명할 방법을 찾는 대신 사실을 숨기고 더 쉬운 길을 택한 걸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라곤 그 세월 동안 저는 엄마가 아이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틀렸겠죠. 어느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자 현우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의 모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이죠. 저는 하얀 종이를 꺼내서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 내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진정되었기를 바란다. 엄마는 내가 수년 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널 다치게 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아.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엄마는 내가 모든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엄마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엄마가 사랑하고 믿었던 새 아이는 엄마를 배신했다. 그의 어머니가 다른 여자와 그의 관계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 여자가 키우고 싶지 않은 어린 두 아이를 남기고 그를 떠났다는 사실이다. 새 아이는 이 책임에 쓰러졌다. 그는 직면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절망 속에서 어머니가 결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길을 택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는 자신이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엄마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한 후유증을 당신과 지은이라는 죄 없는 두 아이가 겪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책임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평범한 삶을 살도록 노력했고 아버지가 남겨준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엄마가 무서워서 조용히 있었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자신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이 가족이 단지 봉합일 뿐이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결코 원하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낸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그 선택의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현우야, 엄마는 내가 당장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언젠가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너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다. 현우야, 사랑해. 혈연이든 아니든 넌 항상 내 아들이야. 내가 마음이 내키면 돌아와. 엄마는 여전히 여기 있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 사랑해. 엄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담아 현우의 주소를 위에 썼다. 비록 이 편지가 모든 것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할 말을 했다. 때로는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우가 이해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어요. 무거운 감정과 쥐어뜯김으로 인해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쳤다. 불면증의 밤은 습관이 되고 식사들은 약해진 몸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은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현우 괴롭히고 싶지 않고 나는 시간이 모든 것을 완화시켜주길 바라면서 나는 계속 음울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초겨울 아침, 회색 하늘이 다가오는 추운 날들을 알렸다. 저는 바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정원에 채소밭을 가꾸러 갔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굽혀 풀을 뽑았을 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힘이 빠진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근처 담장에 매달리려 애썼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땅에 쓰러졌고 주변 모든 것이 희미해졌고 땅의 차가운 느낌과 귓가에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하얀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몸은 녹초가 되었다. 옆에 울컥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마, 깨어났어.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불안감에 가득 찼다. 그녀는 내가 놓치면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운 듯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지은이를 보니 감정의 파도가 치밀어 오르는 아픔과 위로가 됐다. 엄마가 무섭게 해.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마, 엄마,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엄마가 필요해. 지은이의 말이 약처럼 가슴에 사무쳤다. 나는 그녀에게 보답하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나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방을 둘러보았을 때 저는 부재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여기 없어요. 가슴이 뜨끔해요. 현우와 나의 관계가 아직도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발치에서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지은이한테 현우 씨에 대한 질문을 감히 하지 못했는데 현우 씨의 대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걱정이에요. 내 얼굴에서 묵상하는 모습을 본 지은이는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살며시 쥐었다. 현우는 엄마가 아픈 거 아는데 형이?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이 더 필요해, 엄마. 나는 눈을 감고 슬픔을 가슴에 삼키려고 애썼다. 괜찮아요 라고 나는 속삭였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강해지려고 했다. 이해합니다. 엄마는 너희들이 괜찮다는 것만 알면 돼.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엄마. 그는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 단지 표현이 서툴러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더 이상 오빠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지은이의 말을 믿고 싶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다. 그래도 현우를 탓하지는 않는다. 저는 사실의 상처와 비밀이 그 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서 지은이는 항상 옆에서 조금씩 챙겨주고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현우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는 듯 이야기한다. 지은이의 투지 넘치는 눈빛을 볼 때마다 희망의 빛이 보인다. 현우가 돌아가지 않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작지만 제가 계속 기다리기에 충분하고 우리 가족의 재결합하는 날에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자 현우가 갑자기 나타났다. 병실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그가 들어와서는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는 듯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얼굴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모습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보다 약간 더 야위어 있었다. 현우 씨한테 시선이 닿으면 방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는 손에 봉투가 든 채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내 옆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고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현우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거라고 감히 기대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현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가볍게 떨었다. 저는 편지를 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약간 불안했다. 나는 봉투를 잡고 천천히 열었다. 편지의 모든 글고 조심스럽게 쓰여진 각 글귀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나는 엄마가 내 삶을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많이 간섭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이 났을 때 지은이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참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깨달았다. 엄마는 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다. 엄마가 숨기는 것,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은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를 보호하고 싶은 바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대신 나는 다시 원망하고 엄마를 밀어냈다. 엄마,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제 분노가 엄마를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겪은 일을 보상할 만큼 충분한 사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엄마가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가족이 단지 피가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엄마 빨리 나으세요. 엄마. 저와 지은이는 그 어느 때보다 엄마가 필요해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다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멀지 않았다. 그 눈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희망도 담고 있었다. 현우,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목이 메어 목이 쉬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비난한 적이 없고 지은이와 일양한 것을 후회한 적도 없다. 엄마가 바라는 건 너희 모두가 행복해.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내가 그의 약함을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참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그가 내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기 위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조였다. 옆에 선지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제 다른 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그 순간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이를 올려다보았고 내 마음은 치유되었다. 수년 동안 모든 고통과 고통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나는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나를 위해 어떤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만 하면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초겨울의 약한 햇살 속에서 나는 그 작은 병원 방에서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제 두 손은 현우와 지은이를 꼭 붙잡았고 마침내 우리 가족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늦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나는 아마도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해온 작은 집을 파는 것이다. 그 집은 현우와 지은이를 처음 키우던 시절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그리고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용히 갉아먹는 쓸쓸한 나날들까지 얼마나 추억이 쌓였던가. 하지만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며 더 이상 내가 속해 있는 곳도 아니다. 늘 가보기를 꿈꿨지만 기회가 없었던 제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을 골랐다. 이 지역은 너무 평화롭고 번잡하지는 않지만 내가 여전히 삶의 일부라고 느끼기에 충분하다. 나는 지편관 옆에 작은 정원을 가꾸었고 매끄러운 채소밭과 몇 그루의 작고 예쁜 꽃들이 있었다. 비록 간단하지만 이 새 집은 나에게 전에 없던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 현우와 지은이는 저를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은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스런 메시지를 보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를 방문할 계획이다. 현우 씨도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제주도에 가기 위해 이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행복이 누구의 존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걱정하고 돌보고 희생하는 데 바쳤다. 하지만 지금은 엄마로서가 아니라 소박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여성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 제주 해변의 여름은 눈부셨다. 아침에는 작은 파도가 발 위로 살짝 핥도록 해안을 따라 산책을 합니다. 피부를 통해 비치는 햇살의 따뜻함을 느끼고 주변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잔잔한 바다의 리듬에 마음을 맡긴다. 때로는 오래된 책을 가져다가 바닷가 소나무 그늘에 앉아 몇 페이지를 읽고 멈추기도 합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나는 눈을 감고 내 숨 한숨 한숨과 바다의 리듬을 느낄 때가 있다. 전에는 몰랐던 안도감이다. 여름밤, 해가 질 때 해변은 온화한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나는 종종 베란다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삶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내가 했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안다. 이제 저는 제 자신답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해변에 앉아 파도 하나하나를 도매 비치는 밝은 햇빛을 보면서 나는 갑자기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모래사잠을 두드리고 있었고 제 인생은 파란만장에도 깊은 표마를 찾았습니다.